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아인 키드와 그리고 어른인 어덜트를 합친 신조어 키덜트는 아이와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뜻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른 그리고 어린이를 합친 어른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런 어른이의 주된 관심품 뭘까요? 아마 가장 먼저 드론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상상 그 이상의 활약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면서 4차 산업의 선도주자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과학기술, 그만큼 주의해야 할 것도 많다고 합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해야 하고 또 우리 법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위해서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김한식 문학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른이 키덜트 이런 얘기했어요. 두 분은 혹시 어른이나 키덜트로서 취미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간혹 네. 그 옛날에 추억의 오락실의 게임을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근데 네네. 옛날에 정말 저희 때는 50원이었거든요.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정말 50원 넣으면 그렇게 일찍 끝나가지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와, 인터넷으로 하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뭐 취미, 예. 드론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취미가 게임 쪽을 좀 좋아하는데 두 분이 약간 통하시네요. 저는 그 비행기 게임 중에 그 좀 이렇게 모의 항공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플라이트 땡땡이라는 게임 좋아요. 실감나죠. 그건 진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나도 뭔가 비행기 한번 몰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드론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네. 이제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화면을 보면서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이제 대리만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두 분 다 뭔가 오늘 주제랑 좀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론을 많은 분들이 요즘 뭐 TV에 연예인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네,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걸 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론 같은 경우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흔히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뭐 무인기,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형태의 비행 물체를 뜻하는데 네. 뭐 1800년대에 무슨 뭐 열기구를 이제 기원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오래된 거고,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소위 말해서 이 헬기에 들어가는 프로펠러가 4개가 위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하나잖아요. 네. 국가대봤자 2개인데 네. 드론 같은 경우는 4개란 말이죠. 그래서 4개니까 멀티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티콥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드론의 그래서- 별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게 드론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게 된 이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시작을 또 하냐면 1930년대에 네. 이 유인기를 이제 여왕벌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그런데 이걸 무인기로 만들면서 여왕벌이 있으니까 그 여왕벌에 관련돼가지고 수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드론이 수펄이라는 뜻도 있어요, 수컷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드론기 보면 뭐가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곤충 소리 같이 비슷하게 나서.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냥 무인기다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네. 마치 곤충의 소리 수컷이 내는 것처럼 나기 때문에 드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전에 헬리캠이 있었다. 네, 헬리캠 같은 경우도 띄워가지고 그것도 촬영을 하거든요. 네. 헬리캠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헬리캠은 대부분 헬리콥터 방식을 취하긴 하는데 이 프로펠러가 4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게 드론이다라고 규정을 굳이 이제 정리를 해서 지어보자면은 그 프로펠러가 4개가 달려야 하고 스마트폰과 이제 연동이 돼서 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뭐 그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네. 어느 정도나 좀 마련이 돼 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드론이라는 기술 자체가 2014년 정도에 이제 일상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법이 좀 따라가는 게 늦지 않습니까? 네. 법이 뭐 이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법상으로는 드론이라는 개념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무인 비행 장치 중에 초경량 비행 장치를 드론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렇죠.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경량에 해당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이제 항공안전법이랑 항공사업법에서 이제 규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드론이라는 기술을 이제 나온 다음에 만든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항공안전법에다가 껴놓다 보니까는 이게 드론의 범주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그럼 제한이
타당한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이런 제한 같은 거에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항공 제한 공역에서 뭐 날리면은 벌금 2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주야간에 날리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때 승인 안 받고 날리면은 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규정들은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놀란 게 이제 드론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법에는 아직. 그렇죠. 그냥 초경량 비행 장치다. 그리고 이 개념상 드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범주가 넓어서 네. 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어디까지 드론인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타는 드론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걸 그럼 드론으로 볼 수 있는지 아.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무엇이냐, 요거부터 좀 제대로 네, 나라에서 규정 좀 규정이. 개념을 네. 잘 그렇죠. 정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 뭐 드론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아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송송 커플의 결혼식에 네. 중국 매체에서 드론 날렸다가 네. 그래서 문제가 좀 중국이 됐죠. 정말 드론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기자들은 전혀 그거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기자들이 그거를 와.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는 또 결혼식 볼 수 있었죠. 이거 좋다고 얘기했는지 나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 법적인 어떤 이거 사이를 비집고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결국 이제 그 커플은 뭐 고소는 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아, 얘기를 그랬대요?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거고 네. 그 당시 결혼할 때는 사실 이제 일부 사람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하고 또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될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이 송송 커플이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맞아요. 왜 그 허용하지 않았는데 굳이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좀 지켜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 팬들은 네, 팬들은 좋아하겠지만요. 좋죠. 네. 그래서 이 무엇보다 요즘에 이제 이런 사생활 침해 문제가 가장 이제 심각해졌고 특히 여성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정말. 그래서 이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다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고 그걸 또 인터넷에 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드론을 띄우면 안 되거든요. 드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생활 침해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위 인권 침해까지도 가는 상황이 네.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드론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산업적으로 미래에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산업이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반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드론 몰카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실제로 여성분이 드론 몰카범 좀 처벌 좀 해주세요라는 글을 네.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이제 거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괜히 창문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드론이 날아가진 않을까, 나를 그렇죠. 찍고 있진 않을까. 사실 저층이 그동안에는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고층까지도 이 드론 때문에 우려해야 되는 상황은 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좀 처벌 가능할까요? 드론 몰카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번 사례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게 드론으로 사생활을 침해를 한다고 해도 딱히 강력하게 처벌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냥 비행 제한 공역이었으면 그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할 수가 있는 정도고 네. 그 외에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상에는 이게 영상정보 처리 장치로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또 그리고 수집만 한 카메라가 경우에는 있는데? 이게 영상정보 처리 장치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 노출해서 찍는 경우만 영상정보 처리 장치를 하고 있고 이게 드론 같은 경우에 날아서 지나가니까 이게 그러면 CCTV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수집만 하는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 규정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번에는 뭐 이제 좀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으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건데 그리고 있다고 한들 그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성폭력 범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몰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카메라로 찍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촬영을 했을 때는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처벌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멀리서 이렇게 찍다가 우연히 찍혔다라고 해버리면 고의가 없으니까 처벌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게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카메라로 몰카를 그렇게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게 이제 강제적으로 법정 의무화를 했는데 네. 이제 또 소리가 안 나면 어플 깔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드론도 이제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킬 거라면 이게 드론은 무엇이라는 규정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게 뭐 밤 몇 시에는 날리면 무조건 처벌이 된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처벌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촬영을 했을 때는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적발이 되는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처벌이 된다.
이런 게 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민사상으로도 이게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하면 몇백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피해자는 굉장히 크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정말 나체가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몇천만 원 받고 끝난다. 이거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아까 이제 소리를 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스마트폰 촬영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야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드론에는 무조건 야간에 사용하면 조명을 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드론이 바깥에서 지금 카메라를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시키도록 강제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또 앱을 깔아가지고 조명을 안 했지만 어쨌든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우, 네. 좋은 아이디어 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 드론이 날아가면 그거를 잡을 수 있게 그런 드론을 요격하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다고 아우, 정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막 이렇게 날아가면 공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잡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막대기 같은 걸 떨어뜨렸다 치면 이건 손괴죄가 되거든요. 네. 개인정보도 치면 내가 받았는데 내가 손괴죄의 주체가 되니까 이것도 또 좀 애매하니까 차라리 이런 불법 드론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국가에서 이런 거를 좀 요격을 한다거나 바로 이렇게 좀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제화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본에는 이미 시행 중인 거예요? 시행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구상을 계속 하고 있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생활 침해 관련된 문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충돌에 관련된 문제도 좀 크죠? 위험해요. 근데 사실 드론 배우실 때 그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충돌이에요. 네. 문제는 뭐 혼자 충돌해가지고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디에 부딪혀 떨어지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부딪혀가지고 큰일 날 뻔한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항공기에 앞유리에 부딪혔다고 그러면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거고 이게 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송도에서 35층짜리 빌딩에 드론이 부딪혔는데 네. 30층이 유리창이 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빌딩뿐만 아니라 참사 그리고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이 충돌은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사실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가 그 승객을 많이 싣고 있었을 텐데 네. 드론이랑 이제 부딪혀가지고 하게 되면은 인명 피해도 인명 피해고 진짜 큰일 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처벌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경우는? 예, 그래서 보통 다른 나라도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공항 근처 뭐 5.5km 내에는 드론 아예 비행 금지고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9.3km 이내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사실 뭐 드론을 장난감처럼 어린아이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뭐 이런 제한 같은 거 못 보거든요. 제한을 뭐 그쵸. 저도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드론에 이런 제한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장난감의 개념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맞아요. 법적으로 내가 이게 설마 무슨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겠어 이런 생각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론을 띄우는 거를 한번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높이 올라가면 바람도 센 데다가 또 드론은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전파로 하다 보니까 전파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끊겨요. 맞아요.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떠 있는 어머.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 아는 형이 이제 자랑을 한다고 되게 비싼 드론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야 여기도 보여줄게 이러고 뛰었는데 네.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한 5분 만에 사색이 돼가지고 비싼 다행히 드론. 내려왔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주섬주섬 다시 넣더라고요. 네. 너무 창피하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지금 현재 일단은 항공기로 봐야 되고요. 장난감 아니고. 장난감 아니죠.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종사라는 개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본인의 생명이 당장 위해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이 충격을 가게 되면 생명이 이제 위해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 네. 너무 환상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것은 좀 여러모로 개인이나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이게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드론을 띄웠다가 정말 뭐 유리창을 깼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그래서 다쳤다 이런 경우는 과실치상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형법상. 예. 이게 과실손괴는 뭐 형법상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도 뭐 유리창 깨지고 이러면 굉장히 큰 손해지 않습니까? 네. 손해배상청도 굉장히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그냥 장난감이고 우리 애가 사달라 그랬다고 사줬다가 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항공안전법상은 드론을 날리다가 사고가 났어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경우엔 5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드론을 만드는 업체에서 네. 사용 설명서를 당연히 주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하나 더해서 관련법이 이 제품은 뭐 몇 킬로 이하 그렇군요. 제품이고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다. 비행 공역은 뭐 어떤 앱을 사용해서 거기서 확인을 하셔라. 아니면 이렇게 처벌이 된다. 이런 거를 좀 넣는 거를 법적으로 강제화를 하면은 사람들이 가볍게 이렇게 했다가도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조심해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아주 좋은 아이디어 하나씩 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그런 사용 설명서 안에 법적인 내용까지 같이 첨가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겁을 먹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전과자 안 될 수 있고요. 가장 경제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그 조종을 할 때 우리 조종사들이 드론 조종사들이 조종사입니다. 조종사.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네. 저희는 드론 조종사들이 준수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연을 날려도 눈에 보이게 날려야 되죠. 네. 그래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또 사실 떨어졌을 때 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이제 대부분 다 해외 같은 경우 규정을 일단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절대 사람이 많은 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요즘에 뭐 겨울에도 사실 이렇게 야외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때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송어 숙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람들 많은 걸 찍으시기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뭐 예를 들면 군부대 근처에서 드론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에 대해 인식을 못하니까 이게 북에서 온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외계인은 아닌가요? 비행물체가 왔기 때문에 네, 이게 특수한 네.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래서 이 드론을 날리실 때는 꼭 어떤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가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가 없다고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당연히 또 밤에는 절대 허용 구역이라 하더라도 날리시지 않는 것이 네. 드론을 잃어버릴 우려가 없기도 하거니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조종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종사. 조종사들은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주운전이잖아요. 네, 음주운전이기 음주 때문에 조정. 항상 이것은 허용된 그런 용도와 목적 하에서만 하신다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사실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드론 띄우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한 구역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쵸, 허용되는 구역이 또 있고요. 그거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꼭 아셔야 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비행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이 아무래도 절차적으로도 더 승인받기 까다롭고 그걸 위반했을 때 더 처분도 강하겠죠. 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는 일단 청와대가 있는 종로구 쪽 근방은 다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게 저희가 지금 북한이랑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서울 강북 쪽은 다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있는 마포구도 그러네요. 금지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공항 근처에는 다 이게 비행권이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 근처 성남이랑 김포, 인천 근처 부분은 다 이제 제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 이게 도심에 건물이 높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구역이거든요. 지금 잠깐만 서울에서 이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맞는데. 그래서 더 있어요? 요거를 말씀드리고 가능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이 다 제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네. 생각하시면 강동구 일부와 네. 그리고 뭐 이쪽 아래쪽에 서울의 일부가 네. 가능 구역으로 있긴 한데 이게 그 주소에 따라서 조금만 벗어나도 제한이나 금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국토교통부랑 그리고 또 그 드론 협회에서 개발한 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앱을 키면은 자기 위치가 지금 제한 구역인지 가능 구역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드론 산업 개발을 위해서 그냥 날릴 수 있는 항공장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광진구나 뭐 울산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날리시고 연습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초구 일부 지역과 강동구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이 되고요. 서울은 뭐 대부분 예, 지역에서는 대부분은 다 안 된다고 금지 보시면 구역이다라고 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론 금지 구역 살펴봤는데 근데 또 드론 제한 구역에서도 우리가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예, 방금 잠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이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구역에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련 법이 좀 개정이 돼서 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가능하면 제한을 풀어주는 쪽으로 예,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그
받아야 되는 처장이 다르거든요. 촬영 허가는 뭐 군대 쪽에다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뭐 비행 허가는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거를 온라인에서 통합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민원 통합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색을 하실 때 드론 민원 통합 서비스 이렇게 하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그 신청서가 다 있고 제출을 어디다 하는지도 다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꼭 이렇게 꼼꼼하게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차를 잘 확인하셔서 드론 조종하시는데 문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론의 종류가 참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용도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드론의 이번엔 떼는 거군요. 네, 좀 도와주세요, 평론가님.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역할인데요. 일단은 뭐 하나하나 다 떼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낚시 도우미. 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낚시를 하다 보면 네. 좀 더 멀리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오면 저기서 잡힐 것 같은데 손에 한계, 낚싯대에 한계가 있거든요. 아니면 줄에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줄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별로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거기서 낚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괜찮네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딱 보면서 조정을 하고 뭐 그 주변에 또 물고기 떼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아마 이 남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내분들은 좀 많이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왜냐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드론 맞아요. 낚시에 빠져가지고 또 집에 네. 안 오고 그러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 낚시에 더 빠지실 것 같아요. 네. 다음 패스. 웨이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 같은 경우 야외 파티를 할 때 네, 넓은 구역에서. 사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기도 힘들고 사실 또 이게 들다 보면은 흘리기도 하고 맞아요. 없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네, 때문에 네. 항상 드론이 공중에 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좀 편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인터넷 서비스. 네. 이런 역할도 있고요. 다음 볼까요? 기상예보. 기상예보. 제가 또 기상캐스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그 국지성 호우 많거든요. 게릴라 폭우 많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상청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힘들어요. 네. 특히 기상 예보하실 때도 네. 이거 비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고. 항의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이렇게 항상 띄워놓으면 네. 돌발적인 그런 날씨 변화에 대해서 네. 좀 잘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드네요. 맞아요. 하나 개인적으로 구입했어요. 기상캐스터 은퇴했습니다. 자, 다음은 광고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목을 끌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에드벌룬을 예전에 이제 띄웠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내용들 밑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띄워놓게 되면 자기가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에드벌룬 같은 경우는 이동을 못해요. 못하죠. 그냥 거기서만 이제 왔다 갔다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띄워놓으면 여기서 좀 홍보하다가 저쪽에 이동할 수 있고 요소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최근에 광고 업계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괜찮습니다. 드론 광고를 하려면 네. 법제화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불법 드론 광고하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계속 카메라가 여기도 이상한 거 날아가고 저기도 이상한 거 날아가고. 그것도 예, 그런 건 앞으로 제한이 광고 있죠. 관련 법에서 좀 손을 맞습니다.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법제화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잘못하면 다음은 전과자 됩니다. 이거는 정말 훌륭한 역할일 것 같아요. 앰뷸런스의 네. 역할을 드론이 직접 환자를 앰뷸런스 싣고. 같은 경우는 데도 있고요. 특히 이제 해난 구조에서 물에 빠졌을 때 사실 즉시 이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해변에서 뭐 이렇게 보호 요원들 있잖아요. 안전 네, 네, 요원들. 네. 안전 요원들이 항상 드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 요원들이 이제 미처 달려가기 전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튜브나 이런 것들을 드론이 장착을 해서 즉시 이제 출동을 해서 떨어뜨려주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심장 쇼크에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거리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장비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소방방재청이나 안전요원센터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죠. 골든타임 내로 바로바로 이동을 네. 시킬 수 있는 드론 꼭 빨리 좀 이거는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공기청정기 드론. 네. 공기청정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요즘 미세먼지 많은데 어떤 예를 들면 실내 체육관이다 네. 이러면 거기 사실 먼지 굉장히 많고요. 너무 많아요. 혼탁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공중에 떠 있으면서 공주청정기를 한다고 그러면 회의동 공기도 깨끗하고 이제 쾌적하게 맞아요.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극장 같은 데 좀 그쵸?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큰 몰에서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긴급 긴급 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즉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여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저희가 다양한 역할 좀 살펴봤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우리 뭐 변호사님과 평론가님은 나 이런 드론 좀 필요하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생각했던 게 이 드론이 지금 많이 쓰이는 건 그거거든요. 이렇게 개인 따라오면서 찍어주는 드론이 좀 인기가 있거든요. 네. 이 개인을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장바구니 같은 거 장 보러 가시면 무겁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장을 들어주는 드론. 그게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네. 이게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시잖아요, 마트에서. 그냥 장바구니 대신, 그러니까 카트 대신에 드론이 따라다니면서 물건 이렇게 건져 놓으면 드론이 따라오고 집까지도 데려다 주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많이 괜찮게 했었어요. 힘이 좀 약하신가 봐요. 어머님들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튼튼한데. 좋아요. 평론가님은요? 저는 약간 쉴 수 있는 드론이었으면 쉴 수 있는 드론이요? 네, 항상 제 옆을 따라다니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침대형 드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진짜. 아니 근데 우리 평론가님 방송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쵸. 여러 군데 또 그렇죠. 방송사 다니시면서 방송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테러는 탈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 좀 약간 뭐 움직일 수 있는 플렉서블한 유연한 좀 그런 드론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혹 합니다. 네. 오늘따라 유독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날개가 없는 인간, 그리고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날개에 달린 작은 드론. 이런 드론은 촬영, 배달, 취미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남아프리카의 한 회사는 멸종 위기의 동물을 지키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값진 일, 마음만 먹는다면 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 기업 아마존은 드론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특허 취득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전기차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배터리 충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드론. 앞으로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줄까요? 그게 무엇이든 좋은 쪽으로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드론의 활용부터 그리고 법률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려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제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